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25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0. 2차 출동 첫 번째.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 후반전으로 접어든 이날을 기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어만 하던 우리 청군이 이제 공격으로 돌아서고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날인 28일에는 적을 섬멸하라는 군단장의 격려문과 청군 부대 신문이 전달되고 훈련용 삐라도 살포되었습니다. 실전과 같이 심리전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3월 29일 공내 시 30분 기상. 즉시 일어나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이제 수경지에서 안주하며 집결지 행동하던 꽃시절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텐트를 철거하여 군장을 꾸리고 수경지를 원상 복구하는 등 전장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텐트 자리를 되메우고 화장실도 메워 복토를 했지만 대공초소로 사용하던 참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경지 주변의 위장목들을 멀리 내버리고 수경의 흔적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전장 정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취사장에 가서 점심은 밥과 반찬을, 그리고 저녁 식사로 일정과 반찬을 수령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직접 취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끼니의 식사를 군장에 매달고 보니 군장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7시 30분. 집합명령에 따라 수경지 앞에 있는 내물 건너편 공터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작전 개요와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군이 공세로 전환되었고 청군 사령관의 총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중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임무는 퇴각하는 적의 잔당들을 포착 섬멸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격 집결지에 가서 다시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출동하는데 모든 행동은 전술적으로 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를 유지하라. 이상. 08시 정각 출발하여 우리는 도보행군으로 어제 출동했던 국리로 이동해서 어제 매복 지점에 조금 못 미친 곳에 작은 야산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군장을 벗어 한 곳에 모아두고 군장에서 판초우이와 반합을 떼어내어 돌격 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전삽 등 작업도구를 지참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작업도구는 긴급히 참호를 구축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팀 훈련 수칙 제4항에 우리는 틈만 있으면 호를 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작전 지역에서 긴급히 참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돌격 군장을 메고 야전삽을 탄띠에 차고 화기를 들고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 2, 3소대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주간 공격을 실시하여 황군의 패잔병을 경멸하고 주어진 목표를 점령하도록 한다. 산이 높지 않고 공격 거리도 길지 않으므로 꾀부리지 말고 그동안 훈련한 대로 최선을 다해 작전에 임하라. 다만 작전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군과 직접적인 조우는 금하고 만약 황군을 만나면 그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 그리고 중대장은 각 소대장들을 따로 불러 목표 지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소대장들은 각기 소대를 이끌고 속속 출발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각 소대로 나눠 지원 배속되었고 내가 속한 총일분대는 늘 그렇듯 1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3개 소대가 공격 집결지를 떠나 공격 대기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들이 공격해야 할 목표를 소대장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작전 계획이 하달되고 지도상에 목표 지점이 나와 있을 텐데 소대장들이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그만한 야산이 능선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국리 야산. 아무튼 우리 총일분대가 배속된 제1소대는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의 일단에서 주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대로 우리 삼각대 기관총이 엄호하고 소총수들이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소총수들이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목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3월 하순의 한낮 날씨는 우리로 하여금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인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황군도 없는 산 정상으로 우리 1소대뿐 아니라 2소대와 3소대도 다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본래 작전 개요는 각 소대별로 주변의 다른 야산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황당해하고 있는 사이 바로 우리의 앞산에서는 황군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원도처럼 험난한 산악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완만한 야산만 있는 지형에서 공격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해 실패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술전기만 연마해온 교육사단 일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독도법입니다. 지도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가 11사단 대항군 훈련을 할 때 양구, 인제, 홍천 등 3개군을 넘나들며 작전을 했어도 당시 중대장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캐치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신임 중대장은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6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0일 2차 출동 두 번째.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공격으로 전환된 첫날 주간 공격에 나선 우리 중대는 각 소대별로 각각의 목표를 부여받고 공격을 개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목표에 올라보니 웬걸 3개 소대가 모두 한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중대장도 말을 잊었고 소대장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의 앞산에서 황군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에 실패하고 우리는 힘이 빠진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인이란 승리 속에서 힘을 얻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법인데 어제부터 계속된 어이없고 황당한 결과에 우리 중대원 전체가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중대장도 말이 없었고 소대장 분대장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 전체가 거의 침묵 속에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집결지로 돌아와 군장을 다시 메고 길을 되짚어 도곡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경지로 돌아가 다시 텐트를 치고 쉬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중대장은 도장골로 갈라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경했던 곳에서 마주 보이던 도곡리 마을 뒤쪽 산자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좁은 소로길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고갯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고갯길 중반에 휴식을 하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고갯길을 올라 이번에는 우측 산 능선으로 행로를 바꿨습니다. 길도 없이 수목만 빽빽히 들어찬 산림지대였습니다. 주로 갈참나무 같은 화렵수림 사이에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서 행군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장도 무겁고 기관총은 나무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분위기도 다운된 데다 기온은 올라 모두들 힘들고 지쳐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무지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동하는 길이라면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전 중대원이 주간에 행군대오를 지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참을 산속에서 헤매며 전진하니 작은 산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좌측으로 산 너머 쪽으로 행군하여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길 옆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이 제법 넓은 시냇물이 되어 흐를 만큼 내려오니 장흥이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대장은 또 무엇인가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행군을 멈추더니 소대장들을 불러 상의하고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중대원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고 할 때의 허탈감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입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나폴레옹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지요. 나폴레옹을 따라 군인들이 열심히 산 꼭대기를 향해 공격했는데 막상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게벼. 저쪽 산인게벼. 그래서 또 다시 저쪽 산을 열심히 공격해서 올라갔는데 거기도 없으니까 하는 말 아까 거기가 맞는게벼. 했다는데 바로 우리가 그 꼴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되짚어 올라 그 작은 길을 따라 고개를 다시 넘었습니다. 아까 산속을 헤매며 행군하다가 만난 소록길에서 우측으로 가야 할 것을 좌측으로 잘못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산길을 따라 산자락을 내려오고 보니 또 황당한 것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수경했던 도곡리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장골 우리 집결지 텐트에서 빤히 바라다 보았던 건너편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우리의 오늘 목적지라면 우리가 점심 먹은 곳에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고 우리가 오후 내내 4시간이 넘도록 산악행군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그날 우리 중대 작전 계획에 그런 산악행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임무 수행 없이 산속을 헤매다가 그것도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온 것으로 볼 때 작전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대는 교육사단이고 늘 전술 전기를 연마하다 보니 상병급만 되면 웬만한 작전이나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막 부임해온 초임 소대장들보다 병장, 상병 등의 전술 대처 능력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병장, 상병들이 후임병들을 다그쳐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지난해 11사단 대항군 훈련 때 당시 중대장은 상부로부터 내려온 모든 작전 상황에 대하여 소대장, 분대장들에게 작전 회의를 통해 지시를 했고 그것이 각 분대원들까지 정확히 전달되므로 단 한 차례도 헤매지 않고 그 큰 훈련을 차질 없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의 이 상황들이 못내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중대장은 도곡리 마을 뒷산에 수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아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전이 왔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좀 더 이동하여 수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아무런 성과 없이 헤매고 다녔는데 끝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겨우 수경지를 정하고 분대별로
A 텐트 2개씩을 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날 훈련에서 헤맨 중대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중대는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불려가서 중대원이 보는 데서 정강이를 걷어 차이며 질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중대는 예비대라서 직접 대대장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인지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7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2 2차 집결지에서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된 이날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청군 사령관은 격려문을 통해 청군이 공격을 개시했고 패주하는 황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푸른 강도 청군이다, 갈 곳 없는 황군, 청군 돌격에 황군 혼비백산 등 내용의 삐라가 살포되고 청군 부대 신문이 배달되어 공격에 임하는 청군 부대의 사기를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중대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하루 종일 고생만 했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월 29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수경지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하고 군장을 꾸려 국리마을 뒷산에 가서 허탕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와 산속을 헤매다가 장흥리까지 갔다 돌아와 산길을 넘어 돌아오니 그곳은 우리 1차 집결지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던 도곡리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뭔가 뚜렷이 한 일은 없는데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도곡리 마을에 도착한 것이 17시. 해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시기라 태양 끝자락이 남아있어 주변은 아직 환했습니다. 우리는 수경지 위치를 한 차례 변경한 끝에 마을 뒷산에 2차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분대는 마을에서 가까운 이부 등선쯤에 간단하게 A 텐트 2개를 쳤습니다. 하룻밤만 수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분대 텐트를 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분대원은 분대장을 포함 모두 6명이었습니다. 내 사수였던 이상병이 하사관학교에 가서 보병분대장이 되어 3소대 화기분대장으로 보직되었는데 그 후임으로 탄약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대장 장하무기 하사, 1총 사수 최상병, 부사수 나 윤태상, 2총 사수 소나무계 상병, 부사수 김하무계 일병, 탄약수 김하무계 이병 등 6명이었습니다. 2총 사수였던 정병장은 바로 이날 3월 29일이 저녁일이었고 그로 인해 이번 훈련은 저녁대기로 자대에 잔류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후임으로 2월 9일 입대한 김이병이 2총 탄약수로 왔고 그는 자대 배치되자마자 이번 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병은 처음 참가하는 훈련이었지만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 밑으로 후임 탄약수를 받지 못한 상태라 우리 1총은 사수 최상병과 부사수인 내가 기관총과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뿐 아니라 공포탄 400발까지 챙겨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분대장 장하사가 조금씩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역시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분대원들이 텐트를 치는 동안 나는 2총 부사수 김일병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저녁밥은 우리가 직접 취사해 먹어야 했기에 쌀도 씻고 물도 뜨고 또 마을 분위기를 봐서 반찬도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수경지를 변경하고 수경 준비를 하는 사이 3월의 짧은 해는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40-50m 아래에 작은 초가지 판채가 있었습니다. 나와 김일병은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그러자 부엌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요 며칠 동안 군인들이 작전을 하고 있어서 매일 군인들을 보아온 탓인지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쳤어도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저 위에 텐트를 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해서 쌀 좀 씻고 물을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군인 아저씨들 고생 많수. 펌프는 저기 있으니 거기서 쌀을 씻고 물은 맘대로 떠가시구랴. 맘씨 좋게 생기신 할머니는 우리를 딱한 듯이 바라보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가게는 어디 있나요? 학고방? 동네 가운데로 가면 거기 있는디. 나는 김일병에게 쌀을 씻으라 하고 마을로 들어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할머니 말씀처럼 동네 가운데에 있었는데 옛날 일본말로 학고방이라 불리던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나는 그 가게에서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을 샀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도착하던 날과 그 다음 날 상갓집에서 얻어마신 막걸리 외에 음주를 못했었는데 마침 마을 가까이에 수경하게 되어 소주 한잔하고 피로를 풀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소주를 사들고 텐트로 돌아와 보니 밥이 거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할머니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는데 자세히 들으니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군인 아저씨, 깡총 들고 좀 내려와 봐요. 우리는 처음에 깡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깡통이 바로 반합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우리가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나와 후임병이 반합 아닌 깡통을 들고 내려가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막 저녁상을 놓고 식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좀 드실라우? 맛이나 있을라나 모르겠네. 저희들이야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미역국을 끓였다며 한 반합을 퍼주시고 우거지 나물과 김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는 텐트로 올라와서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사제 음식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시골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이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하고 내일 새벽 4시에 기상한다는 전달을 들으며 우리는 일찌감치 텐트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8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3 3차 출동.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 참가 후 두 번째 출동이자 실제적인 첫 공격일이었던 이날, 우리는 별 성과도 없이 종일 공리, 장흥리, 도곡리 일대를 헤매다가 도곡리 뒷산에 2차 집결지를 편성하고 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텐트 바로 아래쪽에 민가가 있어서 우리 분대는 그 집 할머니께서 주신 사제 반찬에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추진해서 기분 좋게 저녁 식사와 반주 한 잔씩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일 새벽 4시에 기상할 것이라는 전달을 들으며 불침번만 남기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밤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내 불침번 근무가 11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내 전번 근무자인 이총사수 손상병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잠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느라 힘도 들은 데다 또 어제부터는 몸살기까지 있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거기에 저녁 먹으며 마신 소주가 몸을 노곤하게 하여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팀 훈련을 시작하여 경기도로 오면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집결지 앞에 뇌물을 떠다가 식수로 사용했는데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뇌물 상류 쪽에 있는 도곡리 마을에서
생활하수와 빨래터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었고 또 봄을 맞아 논밭에 걸음을 내었는데 그 농토에서도 하수가 흘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물을 마셔야 했기에 그 물을 떠다가 정수약을 타서 마셨는데 그때부터 속이 늘 좋지 않았고 때로 설사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틀 동안 출동하여 찬바람을 맞으며 다녔더니 몸살기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낮 기온은 2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고 있어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1982년 3월 30일 새벽 2시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 텐트를 들추고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호분대 서아무개 병장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불침번도 안 세우고 잠자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 즉시 기상하여 군장 꾸리고 3시 30분까지 집합하란다. 남들은 1시에 기상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 새벽 4시에 기상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 계획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서병장 말로는 소대장 방중사가 우리 분대에 연락하려고 무전기를 돌렸지만 응답이 없자 자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즉시 벼락같이 일어나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비상사태에 모두들 허둥대며 움직여야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 분대에는 분대장 장하사와 내 사수인 최상병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참이 없었기에 별달리 질책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신병으로 첫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이총 탄약수 김이병에게 군기 빠진 고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군장을 메고 소대 집결지로 가니 소대장 방중사가 눈을 부라리며 필책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무전을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정신 안 차릴 거야? 그러나 기상 시간이 좀 늦어진 것뿐 집합 시간에 늦은 것은 아니라서 그냥 말로만 몇 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상병이라는 점도 조금은 감안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로서는 분대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1982년 3월 30일 화요일 04시 습기 많은 희뿌연 새벽 공기를 뚫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있어서 어둠이 더욱 짙어 사방을 분간하기도 쉽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작은 소록길을 따라 마을 뒤편으로 올라가니 우마차가 다닐 만한 신장로 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좌측으로 그 길을 따라 완만한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지만 작은 차량이 통행할 만한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시간에 만만치 않은 고개를 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고개를 넘자 어둠 속에 마을이 나타나고 작은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마을 이름이나 학교 이름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을 조금 지나쳐 좌측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05시 30분 다시 그곳에서 집결지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수경할 것이 아니라서 텐트는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씨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습기 많은 안개가 자욱하여 어디 앉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결지에 군장을 벗어놓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급기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자 그때서야 중대장은 각 분대별로 2개씩의 A텐트를 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좀 빨리 명령했으면 비를 맞지 않았을 것을 우리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출발할 때부터 비가 올 조짐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자 그제야 텐트를 치라고 하는 중대장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새벽 1시에 기상을 시켜 허둥대면서 급히 이동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별다른 상황이나 임무 수행도 없이 그냥 집결지 편성만 하도록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 계획대로 공내시에 기상하여 이동했어도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만이 컸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차량으로 추진되어 왔고 분대별로 2명씩 가서 밥을 타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동안은 집결지 행동을 하며 텐트 안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망중한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어제의 고난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비 내리는 숲속 텐트 안에서 군대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보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9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4 4차 출동 첫 번째. 1982년 3월 30일 화요일. 이날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우리 분대는 새벽 2시에 기상하여 군장을 꾸려 공사시에 이동을 시작하여 3차 집결지에 도착한 것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5시 30분이었습니다. 날씨는 처음 이동할 때에는 짙은 구름에 이슬처럼 안개비가 흩뿌리더니 집결지에 도착하고 30여 분이 지나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장만 벗어놓고 대기하라고 했던 중대장은 비가 굵어지자 텐트를 치고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고 우리들은 비를 맞으며 간단하게 A텐트를 치고 들어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집결지 행동을 했습니다. 기왕 텐트를 칠 것이었으면 도착 즉시 지시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융통성은 없었습니다. 야전에서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옷과 몸이 비에 젖는 것도 문제지만 군화와 소총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비에 젖으면 나중에 정비하기가 몇 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총이나 대검 등 금속 재질의 장비는 비에 젖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소총의 총구와 소염기 부분은 녹이 생기면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총구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총을 거꾸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기관총이나 박격포 같은 공용화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비 온다고 군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중에서도 전쟁은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훈련을 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전 동안은 평안한 마음으로 텐트에서 잠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2시 정각이 되자 철수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텐트 안에서 점심밥을 먹으리라고 예상했던 우리들은 갑작스런 철수 명령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기왕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어디서 먹든지 점심을 먹을 것이기에 좀 편히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수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서둘러 철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려 짊어지고 그 위에 판초 오일을 망토처럼 뒤집어 씌워 걸쳤습니다. 군장을 짊어지고 중대 CP로 집합하자 그제서야 점심 식사로 건빵이 분배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차라리 텐트를 철거하기 전에 주었으면 편히 먹고 철수했을 것을 비 오는 날 군장을 메고 판초 오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건빵을 어쩌란 말인가. 아무튼 우리는 건빵을 받아 방상 안에 넣고 집합했습니다. 행군 간의 기회를 봐서 하나씩 꺼내 씹으며 점심 식사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결지에서 내려오니 오늘 새벽에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마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골마을 치고는 제법 큰 마을이었고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서 우리들은 대호를 정비했습니다. 상품국민학교 주록분교.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더불어 그 학교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 이름으로 미루어 이곳 마을 이름이 주록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인데도 주록분교 학교 마당에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미군들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을 위해 휴교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미군들도 비 오는 날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턱수염이 길어
아저씨 같아 보이는 덩치 큰 그들도 미국 땅 낯선 산골에서 만난 봄비가 차가운지 궁색한 모습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학교 교실에서 비를 피하면서 개인 침낭 속에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우리처럼 야전에서 A텐트 달랑 치고 지내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번 팀 훈련에서는 미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임들 말로는 1980년 팀 훈련 때에는 미군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데 이번에는 눈만 돌리면 미군이 보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주로 들어오던 날에도 많은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우리가 출동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미군 숫자가 그동안 역대 훈련 때보다 가장 많은 6만여 명이라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야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고하지만 저들은 무슨 고생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군장보다도 훨씬 큰 자루식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개인화기나 M60 기관총, 60mm 박격포 등을 들고 행군과 공격을 하는데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가 직업군인이라서 잘못하면 감봉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지만 아무튼 이역 멀리 외국에까지 와서 비를 맞고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덩치가 우리보다 훨씬 커서 기관총을 들어도 소총 같아 보이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미군은 기관총을 앞에 총으로 들고 돌격한다는 소문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82년 3월 30일 화요일 12시 30분 우리들은 주록분교 뒷길에서 인원 파악을 한 뒤 새벽에 넘어왔던 길을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새벽부터 서둘러 여기까지 왜 왔다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전을 뛰는 당사자들이 지금 무슨 작전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명령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극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 기밀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빗속에서 나는 방상 속에 넣어둔 건빵을 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하며 터벅터벅 산길을 넘었습니다. 건빵으로 대신하는 점심이나마 편히 먹지 못하고 빗속을 행군하면서 먹는 젖은 건빵 맛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이때 우리들의 3차 집결지였던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의 상품초등학교 주록분교장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지금은 폐교되었고 학교 건물도 철거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0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5 4차 출동 두 번째. 1982년 3월 30일 화요일 낮 12시 3차 집결지에서 오전 동안 휴식을 한 우리는 주룩주룩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출발 준비를 하고 집결지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초 오일을 뒤집어 쓰고 활동하려니 여간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으로 건빵 한 봉지씩 받아 옷 속에 넣고 상품 국민학교 주록분교라는 작은 학교 뒷길에서 인원 파악을 한 뒤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오후 1시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중대장은 점심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행로는 오늘 새벽에 넘어왔던 고갯길을 되짚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한 길로 그리 험하거나 높지는 않았지만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군하면서 방상 속에 건빵을 뜯어 하나씩 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따로 줄 것 같지 않았고 설사 주더라도 어디에 앉아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없이 뿌려대는 빗줄기로 인해 굳이 물을 마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넘어갔던 길을 온전히 되짚어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우리를 인솔해서 간 곳은 우리가 최초 집결지를 편성했던 도장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1차 집결지를 그대로 지정받아 처음 텐트를 쳤던 그 자리에 A 텐트를 치고 4차 수경지를 편성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척 힘들었고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작전다운 작전 한 번 없이 이틀 동안 이 도곡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돌고 돌아서 다시 최초 집결지로 돌아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부터 급하게 이동하여 주롱리를 들어갔다 나온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상황 전개나 임무 수행도 없이 빗속에서 고갯길을 넘어갔다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점심조차 안 먹이고 서둘러 철수했는데 막상 도장골에 와서 보니 다른 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경지를 편성하고 집결지 행동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비록 건빵이나마 점심 식사를 편하게 먹이고 넘어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리 서둘러 이동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을 뛰었지만 이번처럼 오리무중 헤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임 중대장 시절에는 모든 상황이 소대장과 분대장을 통해 모든 중대원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른 작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했기에 힘도 덜 들었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앞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듯 오가다 보니 힘은 더 들고 지치고 이에 따라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틀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최초의 집결지에서 다시 수경지를 편성하고 A 텐트를 쳤습니다. 날씨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옷도 장비도 모두 젖었습니다. 그래도 텐트를 치고 들어앉으니 안원함과 함께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장비 정비를 대충 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훈련 중에 남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야전에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잠시나마 눈을 붙인다면 다음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도 모처럼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훈련에서 제대로 나오는 마지막 식사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공격을 시작하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전투 식량 등으로 때울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돼지고기 찌개 등 푸짐하게 나온 반찬에 그냥 말 수 없어서 후임병 둘을 보내 소주를 사오도록 하여 반주로 나눠 마셨습니다. 나는 전날 음주로 불침번 근무 중 잠들어서 오늘 새벽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조금 조심해서 한두 모금만 마셨습니다. 게다가 종일 빗속에서 떨고 다녀서인지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2시에 기상하여 공사시 출동. 주롱리 뒷산에서 잠시 텐트를 치고 대기하다가 다시 넘어와 도곡리 도장골에 수경지를 편성하고 텐트를 쳤으니 오늘 하루에만 텐트를 2번이나 친 것입니다. 텐트가 집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에만 2번 이사한 것이지요. 내일 아침은 06시에 정상 기상하리라는 전달을 받으며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도장골에서의 집결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